가겠습니다. 수고했다. 요즘 날씨에는 이 원두막 안에서 그냥 그대는 잘 수 없어가지고 텐트 두 동을 쳐놔놓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노집사님 보낸 침대 텐트, 겨울에 침대 위에다가 그 한국에도 그 난방을 막기 위해서 침대 위에 치는 텐트가 있죠. 그걸 보내주셔가지고 비닐로 된 거예요. 아예 바람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제가 쓰던 텐트, 1인용 텐트. 이 두 동을 쳐가지고 아이들 올 때 그걸 쓰고 텐트 안에서 있잖아요. 이 원두막 자체는 그 바람이 그냥 통과하는 그런 생활을 활동 준비 또 우리가 가기 전에 또 해야 될 거 근처 많이 챙겨놓고 나니까 든든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하네요. 보시죠. 나날이 발전합니다. 지금 미리 밭을 갈아놨는데 작년에 제대로 자라지 않았던데 다시 새로운 풀씨를 뿌려야 되고, 또 작년에 그 파랗게 아주 뭐 정글처럼 올라왔던 그 루시라는 풀 지금 말랄 수 있습니다만 밑에서는 새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늘 축사 오늘 완공됩니다. 자, 이게 다 되고 나면은 소들도 좀 이제 수월해지겠죠. 쉴 공간이 있었어. 이렇게 지금 안개가 깎인 날은 오늘날이 엄청나게 덥겠죠. 우리 그 축사 안에 나무 두 나무가 있는데 이걸 살린다고 지붕을 뚫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이 축사를 또 땡볕에 축사 그 함석을 식혀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이 5헥탈 처음 초기 조선 5헥탈 안에 나무가 두세 그루밖에 없어요. 변이할 수 없죠. 자, 저희들이 귀국 날짜가 잡혔습니다. 22일 날 0시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날 8시에 인천 도착. 22일 설날이죠. 한 5개월 만에 귀국하는데 이번에 가장 빠른 귀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아시죠? 저희들 건강검진 문제, 그다음 아내와 제가 임플란트 기둥만 박아놓은 것도 이를 심어야 되는 그런 분들 진작 나가셔야 되는데 여기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겨우 인수인계 끝나는 것 같고요. 맞기도 될 시점, 또 축사 안에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100마리의 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말라있는 이 풀들이 작년에 심은 풀인데 건기철 되니까 말라버렸어요. 여기도 겨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걸 다행히 이 새벽부터 11시까지 그러니까 저녁 내 이슬이 왔더니 이게 말라질 때까지는 소가 뜯어요. 근처에 말라있는 풀에 수분이 가해지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새싹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것들을 먹는데 참 다행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먹을 게 없어서 뜯지 못한다면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근초를 하루 내내 먹여야 되는데 근초로 다 채우려면 우리가 관리가 정말 어려울 뻔했죠. 다행히 말라도 오전까지는 뜯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오전에 뜯다가 11시 가까이 되면 지금 그늘집이 있는데 거기 전부 다 모여서 또 이제 물을 먹어요. 물을 먹고 조금 휴식을 취하고 난 뒤에 또 자동으로 이제 새롭게 넓혀 놓은데 나무 숲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또 빙 돌아가면서 숲 밑에 있는 풀을 뜯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더울 때죠.
그래가지고 한 바퀴를 쭉 돌고 들어오면은 이 소들이 전부 다 뭐 시계를 찾는지 정확하게 4시 되면 돌아옵니다. 4시 되면은 다시 다 모여가지고 축사 옆으로 다 모이면 거기 또 물 소금 준비되어 있는 거 그걸 또 마시고는 뭘 기다리느냐 하면 조금 일찍 올 거예요 얘들이. 왜냐하면 그 시간 되면은 요즘은 딱 하루에 한 번 건초를 집단을 주거든요. 그 전에는 점심때도 줬는데 지금은 숲속에 풀이 있는 그쪽으로 이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차례만 건초를 먹입니다. 구입해 나온 집단 그것을 먹이는데 하루에 10,000꼴 정도는, 한국도 10,000원 정도는 건초를 먹는다. 자, 이런 예상치도 못한 일들에 대한 준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이, 경험 없고 지식 없으니까 준비 없이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굶주리지 않고 매일매일 건초를 준비해서 먹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새롭게 경험하는 일들이라 사전에 계획 없고 준비 없습니다. 이제 부딪히면은 그때 이제 돌파하는 건데 이런 모든 일들이 기도 없이는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견뎌낼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러면 또 한낮에는 되게 뜨거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그늘 축사 오늘만 하면 이제 완공됩니다. 멋있죠? 엄청나죠? 30m, 10m. 중간에 나무를 그대로 살렸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목적이 그늘집이기 때문에, 그늘 축사이기 때문에 저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이 함석이 덜 데펴지겠죠. 때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시원해질 거다고. 그래서 저걸 베내지 못하고 또 이거 축사 바깥으로도 그늘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보기도 그렇죠. 또 귀한 나무들이고 요 안에서는, 왜냐하면 요 우리 지금 5헥타르 안에는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살려놓고 지금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오늘이면 완공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비행기 티켓을 아주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한국 귀국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1월 22일 설날입니다. 설날 여기서 1시에 출발하는 비행기, 1시 몇 분인데 QA 항공 왜 이 비행기를 티켓을 급하게 구입했느냐. 지금 이제 인수인계, 우리 아이들한테 인수인계 거의 끝나가고 또 이제 이 건축들 그 철제가 완전히 끝났고 벌써 그 다음에 축사, 그늘 축사 오늘이면 끝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집 짓는 거 이거 목장 관리를 위해서 가까운데 집을 지을 수밖에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또 그것도 이제 완공이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완공할 수 있어요. 그 이제 그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번 귀국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우리 부부가 임플란트, 특히 아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은 씹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꾸덕꾸덕 생기다가 하는데 그것도 뭐 제대로 힘들어서 영양을 섭취 못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러기 상태. 완전히 그냥 말라있고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도달해서 안 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고, 저도 또 이제 위 내시경 빨리 가서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이게 암인지 아닌지 한 번 더 해야 무슨 결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암이든 아니든 그건 저하고 상관없이 또 해야 되는 거니까 또 가야 되고, 저도 임플란트를 하다가 둔 게 있어요. 그래 꼭 이번은 기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구할 시기가 왔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자, 이번 귀국하게 되면은 이 목장에 이렇게 그늘 축사도 지었고 이제 철책도 아시다시피 17헥타르 가깝게 다 넘을 수도 있어요.
다 이제 우리가 이 목장 18헥타르 안에 다 철제를 쳐놓고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정도 규모는 적어도 소 100마리 이상을 키울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150마리 정도는 여유 있게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숲 사이에, 지금도 숲 사이에는 푸른 풀들이 있고, 그 다음 이 시간에는 이 건초 자체도, 건초가 아니죠. 원래 이 풀이었는데 긴 풀이 이제 그 말라서, 건기철에 말라가지고, 이렇게 건초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아침에 이슬이 와가지고, 추져 있으니까 소들이 이걸 뜯는 거예요. 지금은 다 저 앞에서 열심히 뜯고 있어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이제 햇빛이 나서 뜨거워지면 이 숲 속으로 들어갔고, 또 숲 사이로 저리 쭉 돌아서 한 바퀴 돌아가고 들어오면 오후 한 4시쯤 돼요. 그 4시 되면은 자동적으로 모이는데, 이제 그때 모이면은 건초 압축시켜서 구입해 나온 그 건초 덩어리, 그게 아마 뱃단일 거예요. 나락 쌀을 생산하는 그 집, 그 건초를 이제 확보해두고 먹입니다. 너무 먹는 게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여기 이제 조금 더 불씨를 더 많이 뿌리게 되면은 조금 더 나아질 건데, 물론 또 이제 소 숫자도 불어나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경험치 못했던 거 또 경험했습니다. 소도 역시 마찬가지. 겨울에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건초가 꼭 필요해요. 올해도 건초를 지금 330단을 지금 현재 준비했어요. 벌써 200단 이상은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은 이 앞전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요 목장에 소 100마리는 기본적으로 세워놓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 염소에서 소로 바뀐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경험이 없어서 적은 투자로 빠른 수확을 올려보려고 염소를 선택했는데, 그건 저의 얇은 지식이었고 생각이었고, 그것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소로 교체했는데, 소를 키우다 보니까 면적이 더 확보되어야 되고, 그 다음 재정적으로 염소를 산다는 금액을 준비해가지고 소를 바꿔놓고 나니까 재정상으로 한 50% 정도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50마리의 소를 확보해놓고 있고, 이번에 귀국하면은 50마리의 소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좀 알려야 되겠다. 주변 교회도 알리고, 안 되면 제가 막 모르는 교회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통일 기업인데 소 100마리는 가지고 출발해야 통일의 한 구석이라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통일에 대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 여러분 아시죠? 저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방법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또 계획도 없고 그냥 끌려갑니다. 지금 15년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일을 해서 수입을 발생시키는 봉급을 받는 이런 일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오늘 이 눈으로 보이는 이 환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물론 새로 많이 다니는 잘 모르는 많이 움직이는 그런데 유흥가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시장이나 이런 데 모이는 데 보면은 꽃제비들이 많았습니다. 북조선에서 건너온 아이들 돈 달라고 구걸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길에 그냥 널브러져 있을 정도로 많이 건너와 있어요. 자,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저도 그 탈북해가 온 가족을 채용해 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사업으로 어려워진 시기에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골방 기도를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모든 일을 세상 일은 중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매달렸더니 그 3개월 어느 날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 찬양 선교 방송이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선교 카페. 거기에 24시간 찬양이 나오는데 찬양을 노트북에서 그날 처음 병원으로 등록하고 찬양을 틀어놓고 듣는 중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찬양 속에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하고 난생 처음 듣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이 저와 저 어머니의 일생이 그대로 그 안에 가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그 찬양 듣다가 애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절 직전까지 울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는 중에 아마 그때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긴 것 같아요.